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에 따라 주요 병원들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부천 시내병원은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부천 성모병원은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를 분류해 경증은 지역병원으로 보내는 한편 응급 등 위중한 환자는 즉시 검사와 진료, 수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천 유일의 3차 의료기관이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순천향대 부천병원도 응급의학과 의료진 전원이 정상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며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인한 퇴사자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준비 중인 부천 중동 은하마을이 주민 동의율 90%를 달성했습니다. 은하마을은 상가를 포함해 전체 2,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90% 이상 가구의 정식 동의서를 받았다고 추진준비위원회는 밝혔는데요. 이로써 은하마을은 중동 1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100점 가운데 배점이 가장 큰 주민 동의율 70점이 만점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부천시는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신청을 받은 뒤 오는 1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동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의 기준 용적률은 350%며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은 16곳으로 이번에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오는 2030년 입주가 목표입니다. 유소년팀 축구선수 사망 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가운데 3명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다른 감독과 코치 3명 등은 불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같은 혐의로 입건된 김포FC 법인 등 2곳도 불송치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게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10대 선수에게 폭언이나 체벌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선수는 2022년 4월 김포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G 헬로비전이 추석을 앞두고 부천시와 함께 식료품과 지원 물품 등을 담은 마음 나눔 꾸러미를 지역 소외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마음 나눔 꾸러미에는 추석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필수 생필품과 식품 등이 담겼는데요. 전체 500만 원 상당의 지원 물품은 점자 전문 도서관인 해밀 도서관을 통해 부천에 사는 시각장애인과 취약계층 등을 포함해 100가정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LG 헬로비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4년째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상생 공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지만 또 따뜻한 마음으로 좀 받아서 또 이 받는 물건들이 그분들한테 좀 외로움이나 이런 걸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시가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전통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스마트 전기 화재 안전 시스템은 점포별로 분전반에 전기 화재 예방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인데요. 과부하와 누전, 이상 전류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점포 상인과 시군구 재난 상황실, 소방서에 문자 통보가 발송됩니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전기적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모두 116억 원을 들여 51개 전통시장 1,847개 점포에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천 전체 전통시장 56곳 중 미등록 시장인 5곳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천시가 대장동 안동내 일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년 동안이며 대상 지역은 부천 오정구 대장동 안동내를 비롯해 주변 0.94제곱킬로미터 일대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름철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에서 불법으로 영업활동을 해온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야외 물 미끄럼틀 시설을 안전성 검사 없이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남양주의 한 하천 옆에 있는 3층짜리 카페. 강물이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 의자와 테이블 등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 소유의 공유 수면에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혹시 여기는 이제 선생님 사유지가 아닌 국가 소유라는 것까지는 알고 계셨을까요? 양주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야외 수영장 미끄럼틀 2개를 허가 없이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이처럼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360곳을 대상으로 벌인 불법 행위 수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올해 적발 건수는 45건으로 지난해 38건보다 18.4% 늘었습니다. 식품 적객업소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면서 운영했는데 관내 신고 변경을 하지 않고 하는 행위가 제일 많았습니다. 한 10건 정도 적발이 됐고요.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가 한 4건 정도 적발되었습니다. 하천구역을 무단 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거나 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고 업주가 영업장에 게시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경찰청이 인천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건 수사 회피 논란에 대한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양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반은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와 언론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감찰반은 진정서가 제출됐는데도 경찰서에서 접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인천 지역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 2명은 남동경찰서와 계양경찰서에 각각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남동경찰서는 해당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계양경찰서는 진정서가 제출됐음에도 사건 접수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안권역 고도 제한 완화 및 발전 방안 구상 용역 사업 수행자를 선정하고 2026년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계획인데요. 서울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공항과의 비행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적용 범위와 고도 제한 높이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용역 착수와 함께 양천구 등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부천과 김포, 인천 계양구 등 인접 지자체까지 고도 제한 TF를 확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기 북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해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또 응급실 수요가 많아지는 명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 가용한 자원을 가장 우선으로 투입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번아웃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 의료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진의 법적 위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하는 수도권 폐기물 적재 해소를 위해 연휴 기간 중 하루 동안 폐기물을 특별 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반입은 수도권 3개 시도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으며 폐기물 반입일은 오는 16일 하루인데요. 반입 가능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을 포함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 대상 폐기물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는 13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와 냉장, 냉동식품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인데요.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과 온라인 단속으로 실시되며 적발된 업체는 형사 입건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돼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대상 시장은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 옥년시장 등 7곳인데요. 당일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한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며 인천 종합어시장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계산시장은 15일까지, 옥년시장은 14일까지, 부평깡시장과 진흥종합시장, 부평종합시장은 13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 또는 시장별로 문의하면 됩니다. K컬처밸리를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가 지난 3월 감사원 사전 컨설팅 과정에서 공영 개발 방식 추진을 언급했다는 제보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감사원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까지도 검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동연 도지사는 도정 질의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도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 결렬의 최종 책임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에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리한 K컬처밸리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에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했다며 행정사무조사와 본회의 파행을 무기로 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당은 경기도가 추경안에 포함된 K컬처밸리 토지 매각 대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면 경기도 금고 가압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는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5일 열릴 예정이었던 11개 상임위원회는 대부분 열리지 않았거나 정회됐습니다. 오는 2026년이면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5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남산 예장공원에서 남산 곤돌라 착공식을 열고 공사 시작을 알렸는데요. 공사는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며 내년 11월 준공돼 2026년부터 시운전을 거쳐 본격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곤돌라 25대가 투입돼 시간당 최대 1,600명을 태우고 예장공원의 하부 승강장과 남산 정상까지 832m 구간을 오가게 됩니다. 경기도는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 등 인구 감소와 관심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과 소재부품 장비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용 소상공인 등인데요. 대출 한도는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로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용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입니다. 가평군, 연천군, 동두천시는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기업 지원 특례 보증 신청은 가평군, 동두천시에서 지난 3일부터 접수 중이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12 직통 비상벨이 설치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에서 8호선 271개 역사 내 여자 화장실과 고객안전실, 수유실 등에 모두 595개의 비상벨을 설치했는데요. 비상벨은 원터치 작동으로 112 종합상황실로 자동 신고돼 실시간 위치가 전달되며 양방향 통화도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